김수종 기자의 활기찬 영주. 제가 얼마 전에 내매교회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평흥면 내매교회,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데 음악회 갔었는데, 음악회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음악회 하는데 제가 너무 좋은 문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주는 언제나 그 너머를 꿈꾼 우상입니다. 1400여 년 전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사람 많은 경주가 아닌 영주 부석사에서 함경을 설법했습니다. 영주는 신라에겐 고구려와 맞선 최전선이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찢겨진 세상에 전체는 결코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부분을 포기한 전체는 전체일 수 없다고, 한 사람이 곧 우주라고 일갈했습니다. 함사상이 가장 먼저 임해야 할 곳은 가장 아프고 슬픈 영주여야 했습니다. 800여 년 전 영주 순흥 사람 안양은 불교의 폐해가 판치는 고려 사회를 대신할 새로운 사상 성리학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뜻을 이어받은 유학자인 영주 사람 정도전은 사람의 사람됨을 혼나면서도 배우겠다는 선비들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웁니다. 영주는 바로 조선의 모티였습니다. 300여 년 전 홍유아는 교조화되어가는 성리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스스로 조선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양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영주 단산면으로 이주하여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영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 혁신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영주시 평흥면의 내매교회는 100여 년 전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죽어버린 나라를 다시 살 희망을 기독교에서 발견한 강재원에 의해 영주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내매교회는 온 마을 주민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독립된 조국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룩한 무고로 부른 희망의 노래는 예언이 되어 이 민족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오늘은 김수종의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영주에 백년기업이 과연 몇 개 있을까라고 제가 가끔 의문을 가져보는데, 아마 기업다운 기업은 아마 인견업체들이 한두 개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인견업체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제대로 인견업체보다는 판매업체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년 된 기업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 영주 가장 오랜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영주 탁주 양조장입니다. 막걸리 만드는 영주 탁주 양조장이 횟수로 한 100년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대용 대표님을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그 영주 막걸리 중에 요즘에 뭐 홍삼 막걸리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네. 영주 순수하게 막걸리도 만드시는 두 가지 일을 만들고 먼저 계신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성대용 정 대표님 모셨으니까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탁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영주에 좋은 술과 좋은 막걸리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은 성대용 대표님 만나고 한 두 가지 전에 공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공장에서 정말 아직도 고두밥을 찌고 있고 또 누룩이 있는 게 누룩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막걸리 공장 중에 고두밥을 직접 찌고 누룩을 만들어서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고두밥도 사 쓰고 누룩도 사 쓰는 곳이 많아서 맛이 좀 일괄적으로 비슷한 맛을 많이 내는데 이것은 고두밥도 찌고 있고 누룩도 만들고 있다 해서 놀라운데 그 어려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또 하게 된 뭐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네, 저는 일단 술은 술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만들기 때문에 그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밥을 할 때 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로 고두밥을 어떻게 잘 찌느냐 못 찌냐에 따라서 술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손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손맛이 들어가면은 그 술의 그 맛과 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수작업을 하고 있고 병인만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술은 음식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정석껏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술이 음식이기 때문에 손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역으로 보자면 대규모 기계화로 해서 대규모로 술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시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계는 또 뭐냐면은 정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한계이다 보니까 양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맛은 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막걸리 공장의 한계상은 양보다는 맛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뭐 오래 멀리 내다 보면 아마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대리점에서 뭐 이렇게 좀 양 많이 갖고 가는데 요청이 들어와도 거절하는 이유가 양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기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술이 조금 더 손맛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감 때문에 제가 그거는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저 지금 양평에 있는 지평 막걸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 800억 하는데 공장 안에 사람 다 없애고 지금 기계화로 해서 술을 만들고 있는데 술 맛은 조금 떨어지면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막 전국을 평정했잖아요. 평정했는데 그렇죠. 우리 사실은 성 선생님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맛으로 승부해서 적게 만들더라도 좋은 술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대단합니다. 제가 또한 궁금한 게 이제 100년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 인수하신 지는 한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1년 6개월 정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막걸리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단양에 뭐 아버님께서 양조장 하시고 아버님하고 같이 양조장 일을 하시다가 또 영주 와서 영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실은 술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뭐 아버님하고 본인까지 합치면 막걸리 몇 년 정도 만드셨어요? 그 저희 그 저 외할머니가 양조장에서 집 딸이에요? 네, 딸이에요. 그래서 그럼 3대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술도 잘 만드시고 뭐 저도 뭐 잘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은 뭐 일단 맛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좀 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여튼 그 대단하다고. 그럼 3대가 막걸리를 만드셨었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또 이제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위스키까지 좀 이렇게 뭐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술의 신이 씌운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따로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술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기존에 지금 현재는 막걸리를 하고 있지만 영주 사람들이 누구한테 선물을 줘도 이렇게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술을 좀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하면 특산물이 인삼 그다음에 맞아. 사과.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인삼 품은 막걸리라고 그렇죠, 저희가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 막걸리도 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 현재 중에 있고. 사과 막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정말 그리고 이제 사과를 가지고 브랜디를 만들어서 좀 고가치 산업을 좀 육성을 하려고 그거는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되는 건 좀 나중 문제더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마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홍삼 막걸리를 사실 지역에 특화된 여러 상품이 있는데 그걸 홍삼 막걸리 만들지 못하는 게 사실 창피한 일이잖아요. 창피한 일인데 그렇죠. 거기다 또 사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막걸리도 준비하신다라고 하니까 역으로 보자면 영주로 보자면 크게 고마움이죠. 제가 사실은 저는 술을 잘 좋아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술을 가끔 선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소주 맥주를 선물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근데 이제 지방에 오면 어느 지방 가거나 꼭 막걸리 사서
주변에 싸가서 마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네.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서울 갈 때 막걸리 한 2병씩 이렇게 사서 서울 가서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네. 다 지역 막걸리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영주 막걸리, 영주 탁주 양조장에서 만드는 영주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 처음에 그랬어요. 야, 이렇게 술을 맛있게 하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싶었더니만 역시 100년의 전통이 도망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제 영주로 오게 된 이유도 네. 그 영주 탁주 양조장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도 어렵고 네. 판매도 어렵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을 닫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00년 된 걸 닫는다는 게 좀 아까워서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좀 앞으로 1000년까지 이어나갈 그런 회사로 좀 천년. 네. 와, 그런 천년까지. 네, 그런 회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뭐 열심히. 막걸리 만드는 재수는 없지만 네. 막걸리 파는데 좀 일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마셔 주십시오. 천년 기업. 그래서 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제 친구들이 잠깐 영주 와서 제가 일부러 막걸리 몇 병 사서 네네. 일부러 마셨어요. 이거 영주 막걸리인데 어떠냐 마셔보니까 사람들 전부 다 너무 맛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홍보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일부러 막 주고 네. 저희 그래서 일부러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가끔 이제 뭐 친구들 오면 다른 데 가서 매일 맛있는 막걸리 좀 먹지 마라. 네, 먹지 네. 말고 영주 막걸리 좋은 거 좋으니까 마셔라. 또 네. 그렇게 보여줍니다. 100년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저는 사실 막걸리를 이렇게 전라도식으로 윗부분만 맑은 술만 마셔요. 밑에는 안 마시고 막걸리 딱 2잔만 부어서 위에 네. 것만 딱 한 잔 마시면 그게 냄새도 덜 나고 좀 숙취도 덜 되는 것 같아서 마시는데 아깝긴 하죠. 그런데 이제 뭐 배부르려고 마시는 건 아니라서 한 잔 맞아요. 마시고 나면 이래서 막걸리 마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뭐 그래서. 술은 뭐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네네네. 본인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드시는 건 괜찮고 저희 영주 소백주는 발효 과정에서 이렇게 숙취가 생길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다 발효할 때 많은 걸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막걸리는 숙취가 별로 없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효할 때 좀 저희가 오래 발효도 하고 발효할 때 그 기술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온도 조절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수치가 거의 없습니다. 누룩도 온도 조절 잘못하면 그 다 폐기해야 된다면서요. 네, 저도 네. 그런 거 듣고서 네. 야, 정말 이게 민감한 사람으로 보자면 아주 민감한 아이나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고두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고 만드는 과정은 얼마나 걸려요? 하루 이틀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고두밥은 거의 매일 찌고요. 매일 그러면 매일 그러면 예. 하루에 한 번 정도 매일 찐다는 건 진짜 예, 일이 예. 많겠네요. 네, 많죠. 고두밥 찌고 그걸 갖다가 발효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걸러서 또 병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오래 걸려요. 한 번 나오는데 보통 저희가 처음부터 하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막걸리 하나 나오는데도 15일, 20일 걸리는군요. 네, 근데 저렴하게 나가기 때문에 뭐 싸다 뭐 그렇게 그렇죠. 느끼실 줄 사람들이 네, 그러시 뭐 물보다 좀 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물은 뭐 그냥 필터링 내서 바로 담으면 되지만 저희는 보통 발효하는 게 한 20일 정도. 최종적으로 제품화되는 게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봉사하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가 서울에 있는데 강화도에 그 메아마름이라고 하는 그 풀이 나는 예쁜 풀이 나는 논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메아마름 풀은 농약을 치면 그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유기농 쌀이죠. 유기농 쌀을 가지고 1년에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이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곤란해서 쌀을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막걸리 만들자라고 해서 막걸리를 200명 정도 되는데 10,000원씩 받아요. 그렇죠. 1년에 한 10,000병 만들어서 파는데 한 병에 10,000원 정도를 만들어서 파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야 이게 뭐 막걸리 한 병에 10,000원 받느냐라고 했는데 유기농 쌀에다가 아주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뭐 친구들 모이면 유기농 그 막걸리를 한 3-4병 사가면 네.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값어치를 막걸리도 이렇게 값어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가끔 지방에 보면 뭐 정말 프리미엄 막걸리 비싸게 받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내가 영주도 좀 그런 뭐 다는 아니더라도 막걸리 일부라도 좀 그렇게 지향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 대표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싶었어요. 네, 이제 내년 초에 되면 저희가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네. 이제 고급 막걸리를 이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급 막걸리, 그다음에 소주, 그렇죠. 네, 다양하게.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올해부터 새로 하는 거는 증류기라고 해서 소주 만드는 기계를 전국에다 지금 수입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주 만드는 기계를. 네, 네. 그래서 소주 만드는 기계, 그다음에 양조, 그러니까 즉 양조장에 들어가는 설비를 갖다가 제가 납품하고 설치해주고 하는 일도 그런 일도 겸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은 막걸리 지금 국내에 아마 한 개 시군에 한 2-3개 정도의 막걸리 공장이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영주 같은 데도 한 3군데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주에 3군데. 3군데, 보통 2-3개 정도 남아 있는데 전국에 합치면 한 50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저는 막걸리 등수로는 뭐 제가 구분할 능력은 안 되지만 네. 사람들 오면 때 늘 그런 얘기해요. 내가 뭐 마셔보니까 저 예천이 원래 그 단술의 고장이잖아요. 술의 고장이니까 예천의 용곡 막걸리가 나면 좋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 문경인가 가면 또 망보기 막걸리라고 있어요. 네, 네. 몇 군데 있고 영주도 영주 탁주가 나오면 너무 좋다고. 제가 이제 또 수안보 가면 수안보 막걸리 하여튼 뭐 서너 군데를 찍으라면 찍어서 알려줘요. 뭐 보면서 전국에는 한 5군데 막걸리가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라고 추천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자긍심이 있고 또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지 고향에서 100년 된 기업으로서 좋은 막걸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내가 좀 그래도 누룩까지 고도까지 하는 보름 20일이 걸린다는 게 사실은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럼 사실은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한번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고두밥을 찌고요. 네. 그다음에 그 균을 파종을 하고 네. 균을 파종해서 다시 그거를 또 그 주모라고 해서 술의 어머니라고 해서 또 발효를 걔를 한 일주일 동안 시켜요. 아, 일주일 하시는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발효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균을 가지고 다시 또 큰 항아리에 집어넣고 거기서 또 이틀 하고 또 큰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또 한 10일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데 술을 걸러서 그다음에 술을 병에다 담고 그다음에 출하되고 그러는 과정인데 보통 그래서 길게는 20일, 짧게는 한 15일 정도. 그 막걸리 또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인데 보통 이제 뭐 겨울에는 조금 더 길게 잡아주고 여름에는 좀 짧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30일 했었는데요. 그래,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식약처에서 2년 전서부터 소비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마실 수 있는 기한을 갖다 해서 한 45일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막걸리는 발효 식품이다 보니까 냉장고에 김치와 똑같이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10일 안에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40일짜리도 있고 60일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걸리를 드시고 나서 뭐 배가 아팠다든가 뭐 배탈이 났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가 많이 쉬면은 그게 식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심어 신대로 또 먹지 않습니까? 네, 막걸리 식초니까 사실은 유통기한이 크게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식품 마시는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45일입니다. 근데 네,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통상의 막걸리는 막걸리 식초가 잘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잘 안 되는 것도 좀 많이 있죠. 발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 약품을 쓴다거나 이렇게 영주 되면 탁주는 식초가 되는 겁니까? 잘 되죠. 저희는. 아, 그래요? 네, 첨가물을 거의 안 넣으니까. 그 첨가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뭐 발효에 대한 균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식초하면 아주 맛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든 막걸리면은 식초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좀 그렇지 않으면 식초가 되지 않는다, 상해버린다. 뭐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술을 좀 이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폐기를 잘못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폐기를 안 하려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식약처나 국세청에서 넣을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는 약품을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걸 넣으면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넣고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첨가물을 많이 넣지 않은 그런 네, 네. 막걸리를 네. 순수하게 만드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자연스럽게 식초로도 발효가 된다. 뭐 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저는 또 깜짝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면 그 보통 아까 제가 보면 여름에는 좀 유통기한이 짧고 겨울에는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나마 이제 냉장 보관의 수준의 차이인지 그렇죠. 그렇죠. 네, 여름에도 뭐 김치 냉장고라든가 요즘은 뭐 그런 설비들이 좋은 게 많은 애 보니까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드시면은 뭐 여름에 것도 뭐 2달, 3달 뭐 그렇구나. 6개월, 1년 뒤에 뭐 마셨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1년 뒤에도 마셔봤어요? 네, 네. 우연찮게 뭐 마셔봤습니다. 저희 거를. 1년 지났는데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네, 2달 전에 작년 6월 달에 만든 걸 냉장고에 넣어놓은 걸 넣어놓은 갖다가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그 마셔봤는데 혹시 그런 거 먹을 있으면 저 좀 보내십시오. 저도 한 잔 그냥 뭐 죽기 살기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근데 되게 맛있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또 그 나름의 그 숙성만 잘 되면은 그렇죠. 숙성이 향이 좋아가지고 향이 더 좋아요. 아니 저는 통상으로 그냥 밀군 막걸리 같은 건 1년 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막걸리도 1년이 지나도 뭐 특별히 상하지 않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도 네. 그 얘기도 놀랍네요. 네, 근데 김치 냉장고에 잘만 보관해 놓으면은 네. 제가 지난번에 마셨던 그 막걸리는 일반 업소용 냉장고의 구석에다 이렇게 잘 넣어놨던 거, 넣어놓고 잊어버렸던 거.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안쪽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마셔보자. 이야. 마셔도 안 죽냐 그러길래 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이고 네, 네. 그런 막걸리를 아까 말처럼 각종 다른 첨가물 많이 안 넣었으니까 상하지 네. 않고 이거는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럴 때 꼭 불러주시면 저도 한 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사실은 제가 오늘 뵙자고 한 거는 영주의 나름 백년 기업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막걸리 사실은 제가 막걸리를 잘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첨가물이 많이 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늘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좀 순수한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약품 처리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먹게 되는데 네. 영주 탁주 막걸리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또는 직접 고두밥을 찌고 누룩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외로 주변에 유명한 막걸리 공장에서도 고두밥을 안 찌고 누룩을 만들지 않는 곳이 많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만들더라도 예. 그거를 기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이제 기계 의존하다 보니까 예. 기계는 항상 일정하게 자기가 그 주인이 시킨 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손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손을 만져보고 온도를 체크해보고 이거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 좀 보존해주고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겠는데 좀 섞어주고 떨어져주고 올려주고 그걸 얘가 조금 안 좋네 그러면 좀 좋게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계속 가서 관심을 보여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는 단순히 그냥 너 25도로 계속 있어 그러면 25도로 유지만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맛이 맞습니다. 다른 거죠. 하여튼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하게 우리 네, 영주 탁조 성대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정말 영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주 탁주 막걸리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저도 친구들 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영주 탁주 자주 권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홍삼 막걸리도 작년부터 출시했고 조만간 또 사과 막걸리도 출시한다고 인삼 하니까 막걸리입니다. 인삼 막걸리 네. 인삼 막걸리 출시했고 또 사과 막걸리 출시한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정말 네. 백년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영주 시민 여러분 한 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